그래서 어떤 학년을 맡든지 간에 아이들의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초등 2학년 아이들에게 글쓰기가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전 과정에서 글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년을 맡든지 간에 아이들의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일단 글쓰기라는 것은 어떤 생각을 키우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잘하는 아이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글로, 문자로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사고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말한 것을 글로 쓰는 어떤 활동,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지속적으로 지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표현과 정서 발달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글쓰기가 치유의 힘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많은 작가님들이 많은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저도 그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속에 있는 어떤 질문들을 읽고 모닝 페이지로 쓰면서 제 속에 뭔가 억눌려져 있던 어떤 불안했던 감정들을 많이 표현하고 써보면서 어떤 치유가 된다. 그래서 글쓰기가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아이들한테도 그러한 기회를 많이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실에서도 감사일기를 아까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감사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칭찬하는 기회도 주기도 하고 용서일기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나를 힘들게 했던 친구에 대해서 용서를 하자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걸 쓰기도 하거든요. 물론 수업 시간에도 그러한 어떤 불편했던 상황, 싸웠던 상황, 집에서 가족과 힘들었던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쓰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글쓰기가 아이들의 어떤 자기의 표현력,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정서를 발달시킬 수 있다고 저는 강력히 믿고, 그러한 아이들도 많이 살펴봤고, 그러한 것들을 또 표현하면서, 또는 이제 사실 사과 편지를 쓰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또 감정이 해소되는 것을 저는 많이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꼭 강조하면서 글쓰기 교육을 계속해 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계 맺기에 힘을 길러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와 사실 중복될 수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떤 글을 이제 쓰면서 어떤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그걸 이제 또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많이 마련되고 있어요. 상담실이 있거든요. 그런 상담실에서도 어떤 친구 사랑의 날 행사에서 어떤 사과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학교에서 이제 공식적인 행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럴 때 어떤 사과의 편지를 쓰는 행위, 또는 교실에서도 어떤 미안했던 행동에 대해서 내 감정을 표현하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친구와의 관계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에서 어느 학년뿐만 아니라 진짜 글쓰기의 교육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사실 국어 교육 과정만 제대로 이수해도 그런 글쓰기의 능력은 향상되는데, 많은 아이들이나 부모님이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교육과정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에 저는 한편으로는 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글쓰기 교육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돌이켜보면 글쓰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나마 이제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시절에는 일기쓰기라는 걸 꼭 했었고, 그때는 검사하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그냥 뭔가 일기쓰기, 글쓰기가 아니라
그냥 쉽고 생활 속에서 뭔가 쓰는 활동이 짧게 쉽고 재미있게, 저는 그런 생각으로 2학년 아이들과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사실 아이들이 많이 긴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양한 이제 친교 활동도 하고 선생님에 대한 소개도 하고 그리고 뭐 규칙도 안내하고 규칙을 뭐 만들어가는 시간을 만들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첫날의 소감을 아이들과 먼저 말로 나누고, 그리고 말로 나눈 것을 제가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그 문장들을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스트잇을 한 장을 준비합니다. 사실 포스트잇 한 장은 손바닥만한 크기잖아. 그 포스트잇을 이제 실물 화상기에 놓고 자기 이름 쓰게 하고 오늘 하루 기분이 오늘 보내면서 어땠니? 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고 이제 컴퓨터 화면에도 쓰여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걸 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선생님은 오늘 2학년 친구들과 만나서 엄청나게 기뻤어. 왜 기뻤냐고 하면 이렇게 이제 아이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그리고 벌써 첫날인데도 친절한 아이들이 많이 보였고 좋은 태도를 가진 친구들이 있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짧게 써주면 그걸 보고 비슷하게 쓰는 친구도 있고 자신의 생각을 포스트잇 한 장에 이제 쉽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또 칠판에 이렇게 붙여놓게 합니다. 아이들 이제 20 몇 명이 있는 그 칸막이가 있는 그런 또 이런 보드판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붙여놓으면 어떤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알 수 있고, 물론 그 전에 또 발표의 시간을 또 가졌기 때문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포스트잇을 다음날 또 아이들이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구나. 그래서 첫 번째로는 포스트잇으로 쓰기 활동을 시작합니다. 포스트잇 활동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제 배움 공책을 또 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움 공책도 사실은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 있는데 2학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활동이 끝나고 나면 활동 소감, 그리고 그것도 역시 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공책에 이제 짧게 이제 써가는 시간들을 마련해서 익숙하게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아이들의 이제 글쓰기 활동을 이제 시간을 주면서 그 시간을 확장해 가면서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한 문장 쓰기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3분 글쓰기, 그리고 5분 글쓰기,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데 이것도 사실 글쓰기라는 것은 말하기와 글쓰기가 같이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충분히 본인 생각을 말하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글쓰기를 하도록 이어져 나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학기 초에 오늘 저의 기분은 어떻습니다. 저는 오늘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님께서 아침에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자신의 생각과 이유를 말하도록 훈련을 하고 그걸 이제 쓰게 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그게 익숙해지면 이제 타이머를 해놓고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 3분 글쓰기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거든요. 이제 가장 쉬운 예로는 월요일마다 하는 이제 주말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과 3분 글쓰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선생님 저는 주말에 공원에 가서 가족들과 뭐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놀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짧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질문을 통해서 어느 공원에 갔니? 그리고 가족들 중에 누구랑 같이 갔니? 그리고 거기 가서 뭐 인라인 스케이트만 탔니? 아니면 인라인 스케이트 어떻게 탔니? 이런 질문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을 하게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쓰도록 하고, 그걸 근데 이제 전체 아이들한테는 또 묻기는 어렵잖아. 그래서 그거를 예시 활동을 통해서 그 아이가 발표한 거를 또 컴퓨터 화면에 제가 이렇게 같이 써줍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아이가 자기 공책에 좀 더 추가해서 쓰면 요렇게 쓰니까 훨씬 내가 주말에 있었던 일이 풍부해지고 친구들한테도 잘 알려지고 더 재밌구나 라고 본인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예시를 보여주면서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의 글 쓰는 시간도 늘어나고 그것을 또 즐기는 아이들이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을 이제 3분만 주면 선생님 시간 더 주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친구도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 5분을 줘도 더 쓰는 친구도 있고, 물론 이것도 역시
그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능숙하게 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친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러한 과정을 밟아가면서 어떤 쓰기 시간을 확장해 나가면서 아이들을 지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글 쓰는 어떤 방법을 조금 더 다양한 종류로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했습니다. 사실 뭐 교과서에 이제 제시된 것도 다양하거든요. 뭔가 활동을 하고 나서 뭐 동시로 써보기, 아니면 뭐 삼행시나 오행시로 써보기, 아니면 뭐 노래 가사로 바꾸어 표현해보기, 네컷 만화로 뭐 표현해보기, 아니면 기억에 남는 장면을 한 장면만 그리고 글로 표현해보기, 이런 식으로 다양한 표현 방법이 이미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그런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뭔가 생활 속에서도 아이들과 뭐 주말 이야기 그리고 뭐 재미있는 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저는 대표적으로 좋아해 하는 활동을 했었어요. 어떤 뭐 과학의 날 어떤 활동을 했다. 그런 다음에 이 과학의 날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 그리고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 내가 해야 할 점 또는 지켜야 할 점은 뭘까? 이런 거를 간단하게 써보면서 자신의 활동을 점검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하고 좀 더 표현력 있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 방법을 또 다양하게 해서 아이들이 글쓰기를 좀 더 재미있게, 그리고 뭔가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을 심어주려고 많이 글 쓰는 노력했습니다. 아이와 쓰지 않는 아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요즘 많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사실 글쓰기 교육을 또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는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 조금 더 명확하게 자리 잡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정말 이제 습관화하고 계속해 이어져 나간다면 중학교 때나 또는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그렇다면 좀 더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이 어떤 영상이나 책을 읽고 또는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고히 자리 잡아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정리해 나가면서 본인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많이 높여갈 수 있잖아. 근데 사실 어른이 되어서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여전히 우리도 글을 쓰면서 나에 대해서 탐구해 가는 시간이 많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는 아이라면 본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걸로 통해서 어떤 배움과 성장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부모님께 또는 학급 경영을 하시는 담임 선생님께도 저는 적극적으로